안녕하세요, 나연석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헬스를 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넓은 어깨를 만들고 싶어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깨 프레임 넓히는 방법에 관한 컨텐츠들이 대부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배움에는 다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등 근육과 어깨 근육이 발달되면 당연히 어깨가 넓어지는 게 맞죠. 그런데 그건 결과입니다. 핵심은 그래서 어떻게 등과 어깨 근육을 발달시킬 건데가 핵심 아닙니까? 정말 많은 초보자들이 특히 등 운동을 할 때 등 근육이 스트레스 받게끔 자세를 잡지 않고 그냥 힘으로 당긴다던가 아니면 생리학, 해부학, 역학적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등과 어깨 운동을 하면 어쨌든 운동을 하긴 하니까 언젠가는 커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소한의 기초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더 높은 수준인 방법론, 다양한 운동 종류, 세부적인 스킬들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헬스 초보자가 어깨를 넓히려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깨를 넓힌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체중을 증가시키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체중이 등, 어깨 같은 상체 상부 쪽 체중을 증가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건데 근육이 커지면 체중이 오르잖아요. 부피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운동을 해서 상체 체중을 늘린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키 180에 60kg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등, 어깨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 체중이 똑같이 60kg이에요. 그럼 어깨가 넓어집니까? 물론 등 근육이 전보다는 발달이 되겠죠. 그런데 체중이 저체중인데 근육이 생겨봐야 얼마나 생기겠어요. 반대로 이번에는 180에 120kg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운동을 하나도 안 해서 팔다리는 되게 얇고 배만 엄청나게 나온 체형이란 말이죠. 그런데 상체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서 상체가 두꺼워지고 배가 쑥 들어가서 체중이 90kg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체중이 줄었지만 상체 근육 체중은 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체중은 지방이 많이 빠져서 줄어든 거고 상체는 두꺼워졌으니까 상체 근육 체중이 늘었을 거라고요.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깨를 넓히려면 상체 체중에 집중해야 되고 그 말은 곧 잘 먹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건 규칙적으로 비가공 식품을 일정한 양 이상으로 먹는 게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이건 너무 힘들고요. 최소한 규칙적으로는 먹어야 돼요. 사람이 갑자기 적게 먹거나 갑자기 많이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갑자기 극한으로 다이어트를 하거나 다이어트 열심히 하다가 끝났다고 막 폭식하면 컨디션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사람이 낯선 환경에 노출되면 그 환경에 적응하려고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환절기에 감기 몸살 더 잘 걸리는 거고요. 아무튼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 운동을 할 때 이거 잘 안 돼서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날개뼈를 전인할 줄 알아야 돼요. 라인업 자세라고도 합니다. 이걸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랩풀다운을 하더라도 그냥 팔로 당기는 거랑 날개뼈를 전인해서 광배근 주변에 부하가 잘 전달되게 당기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는 뭐 머신을 어디 거 쓰는 게 더 등발달에 좋대, 무게를 많이 드는 게 더 등발달에 좋대, 풀업이 등발달에 최고래, 이렇게 방법이나 운동 종류를 다양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날개뼈를 전인해서 힘이 제대로 광배근 주변에 잘 전달되게끔 당기는 걸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운동 강도를 높여도 어깨관절에 무리가 덜 가서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등 운동할 때 너무 많은 동작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많아야 초보자는 데드리프트, 랩풀다운, 바벨로우, 시트드로우, 케이블 암풀다운, 원암 덤벨로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넘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끔 뭐 댓글을 보거나 뭐 영상을 보거나 하면 초보자가 바벨로우 같은 프리웨이트 하면 다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초보자일수록 프리웨이트 위주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만약 자세가 안 나온다 그러면 목봉으로 하거나 5kg 또는 10kg짜리 가벼운 무게로 먼저 자세부터 잡고 차근차근 무게 올리면 됩니다. 이게 정석에 가까운 방법이에요. 혼자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바벨로우를 할 때 다치는 게 본인한테 무리가 되게끔 해서 다치는 거지 바벨로우 그 자체를 해서 다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로우 자세 연습 자체를 초보자 때부터 아예 안 하면 척수신경 후지에 지배를 받는 근육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척추 기립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완신경총의 지배를 받는 근육들, 대표적으로는 광배, 승모근이 있습니다. 이 신경들과 근육들의 협응 운동이 잘 안 돼서 나중에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불균형 때문에 허리가 더 잘 다칩니다. 왜냐하면 등 근육을 파트로 나눠서 봤을 때 척추를 움직이는 깊은 층의 심배근이 있고 상완고를 움직이는 얕은 층의 천배근이 있는데, 바벨로우가 이 두 신경과 근육을 같이 자극해서 움직이는 운동이에요. 뭐 바벨로우뿐만 아니라 스쿼트, 런지, 데드리프트 이런 종류의 프리웨이트가 다 신체 협응 운동 발달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시트드로우 아무리 많이 해도 바벨로우 연습 아예 안 한 사람들은 바벨로우 하려고 하면 자세를 잘 못 잡아요. 왜냐하면 당길 때 무게중심이 이동되는 걸 내 몸 스스로 잡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감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시트드로우만 많이 해서 이미 광배나 승모 같은 얕은 층의 근육들은 발달이 잘 되어 있어요. 코어는 약한데 협응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무게는 쳐야 돼. 왜냐면 뇌가 이미 강한 자극에 익숙해졌어,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무게 치다가 다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약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리한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일수록 미리 프리웨이트를 먼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원래 초보자 때는 뭐 무게 치고 근육량을 늘리려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자세부터 잘 잡으려고 연습하는 게 초보자예요. 만약 20kg 빈 바도 자기 몸에 무리가 간다면 목봉이나 5에서 10kg짜리 바로 무게를 낮추고 아주 낮은 강도부터 천천히 연습하면 되고, 그것도 무리가 되면 그냥 맨몸으로 자세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자세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차근차근 무게를 올리면 됩니다. 그래야 발목, 무릎, 골반, 척추를 잡아주는 코어 근육이랑 팔다리를 움직이는 대근육이 균형 있게 발달돼서 유리몸이 안 됩니다. 만약에 초보자인데 머신 위주로만 근력 운동을 하면 당연히 광배근, 대흉근, 허벅지 근육들을 발달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코어 근육은 대근육의 성장 속도만큼 성장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부위별 발달 불균형이 심해져서 스쿼트를 하려고 해도 허벅지는 너무 쉬운데 허리에서 못 견뎌. 그래서 낮은 무게를 해야 되는데 또 낮은 무게는 운동하는 느낌이 안 나. 그러니까 무게를 올리면 허리가 다치고 반대로 무게를 낮추면 하는 느낌이 안 나서 또 머신 위주로 가게 된다고요. 자기가 익숙한 거.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는 프리웨이트부터 연습하는 게 신체 발달 측면에서 훨씬 좋습니다. 배우기가 더 어려워서 그런 거지. 그런데 배우기가 어렵다고 기초를 허술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헬스를 꾸준히 할 거면 초보자 때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